이 이야기는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니거나 허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7년 차 개구쟁이 쌍둥이 아들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36살 늙은 아줌마입니다.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한 직장을 계속 잘 다니고 있는 중이기는 하나 사는 게 참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더 고달프네요. 전 결혼을 하고 쌍둥이를 낳고 직장생활까지 그동안 정말 뼈를 깎는 아픔과 힘듦을 수없이 겪고 있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항상 제 곁에서 내 몸처럼 저희 가족들을 챙겨주시던 친정 부모님이 계셔서 그동안 그나마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전 친정 엄마의 인공관절 수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이젠 아쉽게도 부모님들은 저희를 도와주실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정상 어쩔 수 없이 홀 시어머니를 시골에서 모셔와 저희 집으로 합가를 시켰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온 걸 은근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부부 상황은 직장 생활과 쌍둥이들 뒤치다꺼리만으로도 너무너무 힘에 부쳤었는데 앞으로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은근 기뻤습니다. 저희 직업은 영양사로 쭉 근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그동안 배우고 하던 일이 그거이다 보니 저희 쌍둥이들 식단에 무척이나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항상 바쁜 와중에도 5대 영양소에 맞춰 매주 제가 반찬을 이것저것 직접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주부라면 다 아시겠지만 집에서 살림하면서 제일 힘든 건 가족에게 삼시세끼 차려 먹이는 일이라고 이 일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살고는 있지만 저 역시 매번 음식하고 반찬 고민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네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해놔야 낮에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도 편하시고 쉽게 드실 수 있으며 저희 아이들도 어린이집서 하원하면 밥만 해서 바로 먹일 수 있도록 반찬만 종류별로 양껏 만들어 항상 쟁여놨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찍 출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 아침에 아이들 어린이집은 남편이 차려 데려다주고 오후 4시에 하원하는 아이들은 저희 시어머니가 받아서 저녁 먹이고 둘이 놀게 하거나 TV를 틀어주십니다. 저희 부부가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던 평일, 급하게 쌍둥이가 아파서 병원을 갈 일이 생기거나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 갈 수 없어 집에만 있어야만 했을 때였는데 이렇게 저희 시어머니가 알아서 왔다 갔다 신경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오신 이후로 전 저녁 5시쯤 퇴근해 여유롭게 저녁 먹고 살림하고 아이들 챙기며 공부도 시키고 목욕도 시키며 그렇게 하루를 일찍 마무리하네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저희 집 근처에 사는 손이 신우가 한 명 있는데 본인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계시니 저희 집이 본인 친정인 것 마냥 본인 아이들을 어린이집 끝나기 무섭게 매일 데리고 와서 시어머니를 하녀 부리듯 했고 본인 애들 뒤치덕거리까지 이것저것 다 시키고 저희 집 살림을 본인 것처럼 쓰고 먹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집에 사람이 오는지도 몰랐는데 반찬과 과일 그리고 아이들 간식까지 훅훅 줄어들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집을 치운다 해도 집안이 예전보다 더 정리가 안 되고 어수선한 게 느껴져 바로 눈치를 챘었습니다. 저의 처음 생각은 시누이가 우리 집에 오니 낮에 혼자 적적하실 시어머니께 말동무가 있어 좋을 듯 했고 저희 아이들도 동생들이 있으니 심심하지 않겠다 생각하며 좋아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웬걸 저와 저희 아이들에겐 시누 식구들이 오는 게 점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시골 사시던 시어머니는 농사 지은 농산물을 싸주던 버릇이 있으셔서 못 사는 본인 딸 안쓰럽다며 저희 집에 있는 쌀이고 반찬이고 과일까지 돈 주고 사다 놓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아낌없이 막 퍼주셨고 또 시누이가 약속이 있다든지 시댁 가는 날이면 본인 아이들을 저희 집에 재워달라고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시어머니께 무작정 맡기고 오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럼 어쩌냐 딸이 바쁘고 힘들다는데 내가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사는데 부모로서 그 정도는 해줘야지 하며 항상 시누 쪽 입장으로만 생각하셨습니다. 몇 번은 저도 좋게 생각했지만 이게 매번 반복이 되니 시어머니나 시누에게도 점점 짜증이 났으며
애꿎은 신우 애들까지 꼴보기 싫어지더라고요. 퇴근 후 집에 와보면 4명의 아이들로 인해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었고 저희 집이 어린이집인지 놀이터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뛰어다니고 소리를 질러 어수선했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감당이 안 되는 손주들 뒤치덕거리 하시느냐, 기본적인 살림도 전혀 돌봐주지 못하시며 식사도 못하셨고 기진맥진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럼 전 퇴근하자마자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집안 정리하고 애들 씻기고 공부시키며 뒤치덕거리하고 또 재우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 온몸에서 진이 다 빠져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신우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수족구를 옮아와 어린이집에 일주일씩이나 못 간 적이 있었는데 이 무식하고 배려 없는 신우가 본인 아이들이 심심해한다고 저희 집으로 한마디의 상황 설명 없이 모르는 척하고 놀러와 저희 아이들까지 모두 수족구에 걸려 어린이집도 열흘이나 못 가고 고열에 시달리며 손도 발도까지 빠져가며 고생하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이걸 나중에 알고 화가 난 저는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하루는 손이 신우 면전에 저희 집 오는 방문 횟수를 줄여달라 했고 신우 아이들 또한 무작정 시어머니께 맡기거나 우리 집에서 재우는 일 절대 없게 해달라고 좋게 부탁했었습니다. 그렇더니 대뜸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내 엄마한테 내가 우리 아이들 맡기겠다는데 네가 뭔데 주제넘게 왜 이래라 저래라 상관하냐?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니네 애들만 봐주라는 법이 있냐며 나도 우리 엄마 자식이니 우리 애들 맡길 자격 있다며 화를 냈습니다. 또 내 동생 집에 오는 것도 너한테 하나하나 다 허락받아야 하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따지고 들며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수족구는 옮는 전염병이 아니라며 혼인 아이들 핑계를 대지 말라는 무식하고 답답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무엇이 잘못되고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무식하고 답답한 신우에게 네가 이거 잘못했다 이런 설명해봤자 이해도 못할 뿐더러 더욱 분란이 커질까 손이 신우에게 공평하게 시어머니를 한 달씩 서로 모시고 사는 건 어떻겠냐고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가만 보니 딸 집 살림을 안 도와주시고 아들 며느리 집에 와서 살림 다 해주고 애 봐주는 거 배 아파서 시샘하는 것 같아 똑같은 자식이니 뭐든지 공평하게 하자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동안 신우에게 얼마나 시달렸던지 바로 딸 집에 간다니 도와주러 가겠다고 하셨고 신우이도 이젠 본인 엄마가 본인 애들도 봐주고 살림도 다 해줄 거란 생각에 무조건적으로 좋다며 오케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신우 집에 처음 데려가시는 날 저희 아이들도 제가 퇴근할 때까지 신우 집에서 당연 봐달라 했습니다. 시어머니나 신우 뭐가 어렵겠냐 말은 쉽게 하셨지만 그날 바로 전 퇴근 후 헬스클럽 끊고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회식도 빼놓지 않고 가고 있으며 회사 동료들이랑 약속을 만들어 밤늦게까지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또 시간 나면 남편과 근처 친정에 들러 친정 부모님께 맛있는 저녁 식사도 정말 오랜만에 여유롭게 얻어먹고 다녔습니다. 진짜 이게 얼마 만에 마음껏 누려보는 행복한 여유인지 처녀적 말고 걱정 없이 느긋하게 저녁 시간을 즐겨보는 건 아마도 애 낳고 처음인 듯합니다. 그렇게 손이 신우와 시어머니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었던 듯한 어느 날 신우가 뭐가 불만인지 다시 본색을 드러내시며 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처음 의견은 제가 제시한 거였지만 모두 제 의견에 오케이 하시며 공평하게 하고 있는데 불만은 왜 가지시는 거며 화는 왜 냈는지 전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신우 사정은 외벌이하는 남편의 21평 빌라에 살고 있으며 신우이는 애들 키우며 집에서 오로지 살림만 하고 있네요. 그런 그 작은 집에 시어머니와 저희 개구장이 아이들 2명, 신우 가족 4명까지 총 7명이 복작복작 아이들 하원 시간을 기점으로 집안은 놀이터를 방불케 할 만큼 뛰고 놀며 소리 빽빽 질러가며 싸움질을 하네요. 신우 아이들도 한창 잘 먹을 때이지만 요즘 저희 개구진 아들들 먹성이 대단한데 신우에게 5대 영양소에 맞춰 잘 먹여달라고 시시때때로 전화해 수도 없는 확인하며 잔소리를 해줬습니다. 또 퇴근 시간 될 때쯤 요즘 들어 신우님
저희 애들 빨리 데려가라고 전화 오시는데 예전에 집에서 노는 신우님도 일주일에 3번은 애들 놓고 나들이도 가시고 모임도 가시고 시댁도 가시는데 하물며 직장 다니는 나는 더 바쁘지 않겠냐며 좀 봐달라고 살살 애교 부려가며 정 힘드시면 저 부르시지 말고 본인 남동생 불러 애들 봐달라고 하라고 했네요. 또 애들 먹는 식비와 간식이 점점 부담스럽다고 저한테 하소연하시는데 저희는 몇 달 동안 신우님한테 한 푼도 안 받고 신우 애들 5대 영양소에 맞춰 골고루 먹이고 재우고 거기에 간식까지 수시로 챙겨줘가며 싸주기까지 했는데 그 돈 줘야 하는 거냐 조곤조곤 따져 물었더니 신우는 아무 말도 못하시네요. 외벌이라 그 많은 식구 갑자기 걷어먹여 살리려니 좀 부담스럽긴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는 뭐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 그동안 군 식구 먹여 살린 것도 아니고 그만큼 희생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니 너무 불공평하다 불만만 터뜨리지 말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똑같이 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신우가 그랬던 것처럼 시시때때로 회사 끝나면 말도 없이 전화기 꺼놓고 친정 가서 하룻밤 푹 쉬며 아이들은 신우 집에 재우게 해 제가 느껴본 그대로의 감정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올라오시자마자 저희 집에서 애들 봐주시고 살림해주시는 용돈으로 매달 100만원씩 수고비용처럼 드렸었는데 이번 달은 신우님이 알아서 챙겨드리라고 하니 신우님 또 화를 잔뜩 내며 저한테 달려드시네요. 그래서 제가 해명해드렸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이번 달은 어머니가 신우님 집에 계시며 살림하시고 애 봐주시고 하시는 거니 당연히 신우님이 용돈 주시는 게 맞다 했습니다. 신우님도 예전에 그랬지 않냐. 저희 집에 애들 다 맡겨놓고 어머니한테 돈 한 푼 안 주시고 그냥 막 부려먹기만 하셨지 않냐. 나도 신우님이 한 것처럼 그대로 할 뿐이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집에 계실 때만 용돈 드릴 거고 신우님 집에 있을 땐 신우님이 알아서 어머니께 용돈 챙겨드리라 했습니다. 신우는 그 소리 듣고 나서 저에게 소리를 파락파락 지르며 니네랑 우리랑 형편이 같냐? 우리는 외벌이고 니들은 맞벌이여서 잘 벌지 않냐. 그리고 니들이 엄마 모셔왔으니 용돈은 니들이 끝까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조근조근 저희 앞으로의 미래 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한 달 한 달 번갈아가며 어머니가 자식들 집에 가 계실 거지만 앞으로 시어머니 이 신우님 집에만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렴 우리 친정과 합가할 생각도 해보고 있다고 살짝 언질도 드렸네요. 이렇게 마음 넓은 우리 부부가 신우님 힘들지 않게 시어머니도 양보해드릴 테니 평생 모시고 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또 왜 뭐든지 니들 위주로 니들 맘대로만 하냐고 귀청 떨어질 듯 소리 지르며 화내시길래 제가 태연하게 제가 그랬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신우님만 배려한 건데 했더니 답답하네. 내가 너랑 이야기하느니 차라리 사우정이랑 이야기하는 게 이보다는 훨 나을 것 같다 하며 얼굴이 아주 울그락불그락 하시기만 하네요. 그리고 한마디 더. 요즘 자꾸 저만 보면 화내시는데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화만 내시면 신우님 건강에도 안 좋고 힘드실 텐데 앞으로 웃으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모른 척하며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 가지고 노냐고 저한테 또 화를 내시네요. 또 그래서 제가 어찌 손이스님을 가지고 놀 수 있나요? 전 사람 놀릴지 몰라요 하고 싱긋 웃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본인 남동생이랑 저랑 사는 게 너무너무 불쌍하다며 앞으로 답답한 저 때문에 다시는 저희 집에 안 갈 거고 아이들이고 친정엄마도 다시 다 모셔가라며 한 달씩 모시자 했던 일은 없던 일로 하자시네요. 이렇게 매일 오는 손이신우 좋게 저희 집 출입 막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신우는 아직도 어쩌다 저만 보면 혀를 내두르며 너같이 속 터지는 애 처음 본다 하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위 내용 중 제가 신우에게 뭐 답답하게 한 거 있나요? 전 오로지 신우 원하시는 대로 공평하게 했을 뿐인데 왜 자꾸 우리 신우가 화를 내시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왜 화만 내고 사는지
한평생 웃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앞으로의 작은 바람은 앞으로 우리 신우가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제발 기분 나쁘다고 힘들다고 똑같이 대적해봐야 우리 신우같이 앞뒤 안 가리고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은 아무도 당할 재간이 없답니다. 저처럼 모른 척 아닌 척 답답한 사람인 척하며 슬기롭게 사이좋게 웃으면서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좋은 예라 생각하네요. 결론은 객식구들 다 끌고 와 지긋지긋하게 죽치며 시어머니와 저를 괴롭히던 신우, 요즘은 얼굴 한 번이 정말 살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